고독 신도시는 다릅니다.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혼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독신도시 상업지 평당 토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토지 가격을 알려드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제가 고독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상가의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양 방식이라고 해야 하겠죠. 상가 분양은 오랫동안 시행사 수익 위주, 수분양자 설계 위주의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식의 상가들이 분양이 되고는 있다고는 하나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소한 극장이나 병원, 공적 MD 등을 포함한 앵커 위주의 분양이 진행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개발자들이 노력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상가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반등의 분위기가 보인다고는 하는데 적어도 상가 분양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팬데믹 이전부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 신도시는 다릅니다. 이런 분위기를 전혀 이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만한 분양도 하나 있었죠. 참 대단했습니다. 그 큰 외형가의 상가가 완판이라는 거는 정말 놀라웠죠. 실제로 완판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면 완판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고독신도시는 삼성과 같은 호재가 이제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식의 분양이 너무 잘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분양을 해도 충분히 먹혀들고 있고요.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혼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보통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쿼티 초기 자본을 집행하는 시행사가 파이낸싱을 통해서 개발 비용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책임 준공과 파이낸싱을 이끌어주는 신탁사가 포함이 되고요. 파이낸싱을 통해 마련하는 자금으로 금융 비용을 내고 주 개발 비용을 여기에서 감당을 합니다. 이 중 대행사 수수료가 대부분이 이제 부대 비용은 초기 분양 대금으로 부담을 하죠. 사실상 분양만 잘 이루어진다면 미분양이 크게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큰 레버러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행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의 경우 에쿼티를 대는 시행사가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업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도 같이 이제 시행사에게 집중이 되는 형태죠. 이 방법은 사실 이제 시행이라는 걸 모르면 모를수록 대박을 꿈꾸면서 할 수 있는 사업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상 금융사업으로서의 시행이거든요. 디벨로퍼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 시절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던 형태의 상업시설 개발이 이런 형태였습니다. 개발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개발 방법들이 많았죠. 이 방법은 분양가격이라는 것이 고독신도시처럼 현실화되지 않은 호재, 그리고 주변 시세에 의존을 합니다. 이건 상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득의 범위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높은 외부 용역 비용과 이제 팔 수 있는 가치를 매길 토지대가 분양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요. 보다 실질적인 위험은 상가를 운영할 사용자보다는 소유자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분양 상가들을 보면 임대 가격이 같을 수 없는 호실들이 분양 가격은 비슷해요. 이건 결국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격이고요. 전면 길이부터 상권이 커질수록 이제 필요한 대형 평수의 이제 실수사용자들을 위한 필요한 면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호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옆으로만 길쭉한 상가는 대형 평형대 실사용자들에게는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냥 아쉬운 대로 사용을 하든가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해외나 국내에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업시설들을 보면 수익의 관점이
이제 고객 매출에 있습니다. MD 역량과 상권 전략, 사실상 MD라고 볼 수 있죠. 이 수준을 기반으로 운영과 교섭을 잘 해서 매출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 매출이익이 임대료로 전환이 되고 이 임대료가 투자자에겐 투자할 수 있는 상가의 가치가 되고 분양가가 되는 겁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상업시설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소상업시설에서는 보기 힘들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직접 운영을 하거나 회사 단위거래에 이제 리스백을 하는 형태를 떠올려서 그러신 거예요. 상업시설 개발의 시작점, 이제 분양가 산정의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가가 투자자에게는 큰 안정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개발에 참여하는 시행사, 공간기획, MD, 운영, 대행사까지 모든 참여자가 큰 리스크 없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역 단위 중소상업시설에서는 볼륨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광역보다는 지역 밀착형이라든가 외부 유동인구냐 아니면 실속형 개발로 가느냐 하는 등으로 말이죠. 더 이야기를 하면 사실 개발하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덕신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상가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분위기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이런 상가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상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만간 이 상가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상가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자가 아니라 개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분양자 위주의 설계가 아니라 테넌트 위주의 설계. 적어도 이것만 기억해도 시간은 좀 더 걸릴지언정 개발 실패 위험의 리스크는 굉장히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상가를 이제 개발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하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결과를 만들어줄 과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사설이 절반이었는데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초반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고덕신도시 상업용지 평당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지금까지의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를 더해서 서정리 역세권 상업지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상가들의 1층 가격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층 위주의 가격 책정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하나의 방식이고 특별히 하나의 상가를 찝어서 이야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용률 50%라는 일률적인 조건으로 10평 기준 상가 임대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의 토지 가격을 근거로 1층 상가 가격이 평당 2,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분양 면적에 비례한 가격은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10평을 분양받는다 그러면 5억이란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 5억짜리 상가의 임대 가격은 투자 수익률 5%로 계산을 하면 2,500만 원, 월로 환산한다 그러면 20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평당 임대가는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가장 가격이 높은 3천만 원 토지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당 임대가는 25만 원이라는 임대가가 나오게 됩니다. 20평의 상가를 얻기 위해서 대략 500만 원의 월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증금을 제하면 월세는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조금 이제 알아보시면 이 지역의 상가 분양가들은 직접 알아보실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방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인 월세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주간 상권이 유력한 곳입니다. 조성될 인구에 비해서 상가 필지가 많지 않아서 언젠가 가장 안정된 상권 중 하나라고 불릴 수 있는 상권이 이곳 서정리 역세권 상권이죠. 하지만 현재 들어온 세대수는 올해 들어설 임대아파트까지 많이 치더라도 5,000세대입니다. 5,000세대 중에
자이나 파밀리에는 사실상 도보권 유효 수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아파트를 배우 수요로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김밥집이죠. 고급 김밥점을 추구하는 가장 보편화되고 유명한 브랜드인 김가네를 보면 배우 수요 1만 세대, 유효 수요 3천 세대 이상을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입니다. 최소한의 출점 전략에 맞는 점포인데 김가네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 월 매출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 임대료 비율이 10%라고 보면 350만 원 정도 감당이 되죠. 평균 매장 크기는 15평 정도입니다. 이 상권에 초반에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한 매장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미 김가네는 주변에 있죠. 주변에 들어와 있는 점포로 보면 또 맘스터치도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평균 매출이 4천만 원 정도 나오죠, 여기는. 평균 매장 크기는 25평 정도입니다. 지금 평당 임대가라면 김가네는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맘스터치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지금보다 평당 임대가가 비싸진다면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의 수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죠. 유효 수요가 이제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임대료가 줄어들거나. 평당 20만 원이라면 그나마 현재 잘 나가는 백다방이나 파리바게트 등 대표 프랜차이즈까지는 이 상권의 진입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평당 25만 원 이상 올라간다면 가맹점주가 진짜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매장이 진입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토지 가격을 통해 상가 가격 그리고 상가 임대가까지 대략의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개발도 할 수 있고요. 투자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자체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알아야지만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건 꼭 이제 그 업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도시 상가는 막상 상권 수요는 얼마 되지 않는데 임대가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면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가를 분양 혹은 이제 매입하러 가면 이런 말은 듣기가 힘들죠. 이 상가의 공급가, 분양가라고 하죠. 이 공급가, 분양가에 맞춘 일정 그 수익률에 의거한 임대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임대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듣곤 합니다. 사실 이게 당연하진 않아요. 신도시에서 이 임대가를 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몇이나 될까요? 그걸 직접 계산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많은 상권과 새로 생기는 도시, 상권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거기서 알아두어야 될 게 뭔지, 주의해야 될 게 뭔지를 많이 봐왔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이나 중개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한순간 수익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면 대부분이 5년을 넘기시기 힘들더라고요. 이름을 바꾸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결국 도시를 떠나고.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자신이 이제 연결한 분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살한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력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순간의 수익 때문에 이제 평생의 낙인을 갖고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옆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그런 종사자분들은 이 지루한 영상을 지금까지 보는 이유가 저는 남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삼천포로 좀 이야기가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토지가 등장했을 때부터 상가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할지, 경쟁력이 있을지, 내가 투자를 할 만한지를 보는 최소한의 변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매장들의 임대가를 모르겠다면 그 근처의 유사상권 임대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더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이제 고덕신도시에서 최초 분양되었던 근린상업 지역입니다. 이미 상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여기 보면 여전히 공실이 많습니다. 주거지 상권은 아니고요. 오피스 상권을 이루고 있죠.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한 번에 보기 어렵다면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개발자의 입장과 공급 방식, 내가 들어갈 투자인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 다음이 이제 미래가 되었을 경우에 더 가치가 오를 만한 곳인가를 보는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확신이 든다고 하면 그 확신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걸 경험 삼아서 그 다음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중심상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행정타운도 있고 대로변도 있는 상권입니다. BRT가 있죠, 여기에. 대로변은 이제 오피스와 대로변 상권을 이룰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 가로축은 서정리역과 유사한 주간 상권을 이룰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 안쪽은 위락과 야간 상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점들이죠. 이 지점 포인트들마다 진입 업종들이 다 다릅니다. 이 업종들이 위치에 따라서 진입을 할 만한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응용을 하면 얘기가 많아지겠죠. 지금 보이시는 이제 토지 가격을 기초로 해서요. 실제 지어진 상가도 있을 거고 앞으로 공급될 상가도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전략은 어떤 건지까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이 가격에 비례한 임대가, 내가 투자했을 때의 가치를 판단하고서 상가를 보셔야 됩니다. 짧지 않았던 영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수까지 나눈 영상이었는데 제 재미없는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이라면 최소한 이 상가에 대한 열의는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가는 불확실한 미래를 밝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이야기 드렸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창구기도 하고요. 시세 차익이라는 건 사실 생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알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일 뿐입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그리시면 안 됩니다. 개발을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잘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 대북이었습니다.